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르노 삼성 SM7 유아트 RE 모델입니다. 2.3 모델이죠. 저는 이 차를 3.5를 탔었습니다. 네, 주행거리는 77,900km고 차는 2010년 10월에 출고됐고 판매 가격은 590만원입니다. 그리고 올 10월까지 검사하고 일산화탄소 0.16, 탄화수소 38ppm, 산화수소가 조금 나오네요. 그리고 이 차는 사고차인데 우측 앞핸더, 문자, 도어가 교환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닛, 이 뒤핸더까지 수리가 있다고 봐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차는 3개월이 넘었네요. 입고된 지 3개월이 넘었고 소유자 변경 횟수는 2회, 내 차피에는 3회 280만원입니다. 왜 초급학교에 수리비가 안 나왔지? 뭔가 좀 이상하네요. 아마 2020년 작년 10월에 이 수리에 대한 부분은 미확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저 수리비가 최소 한 400만원 이상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검정색이라 잘 안 보이고요. 나머지는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부산으로 떠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저는 지금 아침 운동을 갔다가 집에서 커피 하나 들고 챙겨서 이제 갈 겁니다. 오늘 목적지는 부산시 기장군이에요. 아니, 정확하게는 행정구역으로는 기장이지만 사실상 울산에 가까운 곳?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거의 60km를 가야 되니까 엄청 멀죠. 원래 기장이 예전엔 부산에 아니었는데 부산으로 편입이 됐죠. 네, 제 차는 이제 충전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여기로 문을 열고 트렁크에 충전기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밤에 쉬는 동안에 주차할 수 있으니까 편하긴 합니다. 전기차가. 빨리 열려. 이게 블루링크가 오케이 속도가 좀 늦더라고요. 네, 목적지까지는 60.4km네요. 일단 충전은 100% 충전을 했기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는 498km가 나옵니다. 아니 동호회 보면은 600km 인증 막 자랑하시는데 그분들 거의 시내 주행만 하시는 거 아닌가? 전기차는 시내 주행만 하면은 전비가 좀 좋아지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고속화 도로 위주니까 주행 환경이 연비가 썩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SM7을 그 이전에 원래 저는 이제 차를 좋아하던 시기, 그런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터보차, 4기통 이런 차로 좋아하는 걸 시작했다가 한때 V6 엔진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V6 엔진의 좋아했던 그 주인공은 바로 투스카나 엘리사였거든요. 그 델타 엔진의 강력한 배기음. 사실 지금도 그 투스카나 엘리사 배기음만큼 매력적인 배기음을 가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하이톤에 매력있는 그런 배기음이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그 무렵에 V6를 한창 탈 때 당시 V6라고 해봤자 좀 약간 달리는 퍼포먼스가 좋은 엔진으로 유명했던 게 VQ 엔진이 있었죠. SM7 3.5 그 다음에 인피니티 계열들 이런 차들이 V6로는 이름을 날리던 때였는데 미국에서도 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저도 SM7 유아트를 RE를 3.5 VQ 엔진으로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녔었습니다. 아주 길게 탄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1년 가까이는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만족스럽게 타고 있었어요. 특징으로는 연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아주
드러나는 특징이 있죠. 기름 한번 넣으면 기름 게이지가 쭉쭉 달아버리니까 굉장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 SM7 저도 검정색이었거든요, 뉴아트가.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익숙한 차고, 또 이 차뿐 아니라 SM5, 뉴 SM5 그것도 뭐 잠깐 제 친형이 탔었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했던 그런 자동차였어요. 뉴아트를 받아서도 뭐 사실 뉴 SM5랑 비슷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운전 자체를 쇠보레차, 그 다음에 포터 이런 거로 이제 운전을 배우게 되었고, 아버님은 주로 쇠보레차를 많이 가지고 계셨고, 또 원래 현대 기아차는 굉장히 나중에 접하게 되었어요. 대부분 쇠보레차들을 탔었었죠.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지? 아, 창원 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현대기아차보다 쉐보레 르노 삼성이 좀 더 친숙한데, 그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M7 뉴아트 3.5를 타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다. 차 정말 가뿐하게 잘 나가고, 정말 사뿐하게, 또 공차 정량이 그 SM7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가볍거든요. 사실상 중형차이기 때문에, 중형차의 이제 대배기량 엔진 그 패키징이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부드럽게 탈 수 있고, 아무튼 뭔가 이제 매니아적인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 그냥 나는 답답한 차 별로 안 좋더라, 그리고 유지관리 돈 많이 드는 차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북미에서는 어코드 V6 라인업, 그 다음에 캠리도 V6 라인업이 있죠. 닛산도 마찬가지고. 이 라인업들을 좋아하는 또 그런 층들이 있죠.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거 좋아하는 차,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서 뭐 차에 대한 욕심 많이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고급스럽거나 차를 비싸게 주고 사기 싫어하는 분들, 그냥 내실만 따져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중형 V6 라인업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런 라인업, 사실 이 차는 북미,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판매가 된 차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우리나라 르노 삼성에서 만든 뭔가 좀 약간 아류작 같은 느낌이 있죠, 사실. 아무튼 오랜만에 향수를 느끼면서 저는 기장으로 차를 보러 출발했습니다. 아, 운동하고 왔더니 벌써부터 배가 고프네. 배고픔을 좀 참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참 고속도로 이거 반자율 주행 쓰고 다니니까 진짜 편하긴 합니다. 그냥 멍하고 이렇게 핸들에 손만 얹고 있으면 되니까. 참 사람이 진짜 간사하죠. 아, 저는 수동도 불편함을 못 느끼고 다니는 사람인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수동차나 옛날 재래식 기존의 차를 불편하게 타는 건 아닙니다. 뭐 그 차 타면 또 그 차에 맞게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차 타보면 이것도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괜찮습니다. 뭐 사람이 뭐 다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 네, 여기는 남양산입니다. 여기서 쭉 요수 넘어가면, 그러니까 양산이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북쪽인데, 북쪽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해운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쪽으로 가면 울산 쪽이라서 이제 양산에서 해운대는 가깝습니다. 산 하나 넘어가면 해운대예요. 그래서 내비도 지금 저 앞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안내를 하고 있네요. 몇 킬로 남았다? 29킬로 남았습니다. 네, 여기는 양산 사송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신도시가 한창, 크레인 보십시오. 신도시가 한창 건설되고 있고, 여기 얼마? 이거 몇만 가구 모르겠다. 이 감을 모르겠다, 가구수. 아무튼 굉장히 큰 그런, 이게 크다고 해야 되나 작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이 좀 많네요. 네, 저는 이제 부산외곽순환도로를 탔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기장 전복죽 먹으러 갈 때 이쪽으로 타고 가죠. 편안하고 아주 부드럽고 그런 하이웨이 전기차 라이프입니다.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이 전기차 타기 제일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하루에 한 100km 언저리 막 100km에서 한 200km 사이로 다니면서 저는 103km에 항상 맞춰놓고 다니는데 당연히 이렇게 가다가 뒤에 빠른 차가 오면 비켜줍니다. 아니면 가속 페달을 밟거나. 네, 이제 장안? 야, 이게 여기가 어떻게 부산? 네, 행정구역으로는 부산이지만 사실 부산 아닙니다. 여기는 부산 해운대에서 죄송합니다. 기장 사시는 분들 보시면 섭섭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여기가 어떻게 부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산 아닙니다. 이게 이게 사실상 부산과 울산의 중간적인, 울산이라고 해도 뭐 반박이 어려울 것 같고 부산이라고 해도 당연히 반박이 어렵죠. 행정구역으로 부산이니까. 그렇지만 부산권은 아닙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서울로 치면 과천 아니다. 어디라고 해야 되나? 곤지암 정도라고 해야 되겠다. 곤지암. 그리고 네, 장안 정관안시 쪽으로 빠집니다. 이쪽은 부산 아울렛이 모여 있는 데죠. 이케아. 또 이쪽은 또 언저리 있고. 또 이쪽은 오랜만에 오네. 약 300m 앞 장안 톨게이트입니다. 이어서 왼쪽 방향입니다. 장안 IC입니다. 헬카스가 좀 거칠어요. 갑자기 툭툭 쳐요. 길이 왜 이래? 네, 이제 다 왔네요. 여기 내리니까 바로네. 1.9km 앞에. 여기 무슨 산업단지가 있나 보네. 이 산 너머에. 300m 앞 오른쪽 방향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봅니다. 이쪽이구나.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아무튼 중고차 단지는 조금 좀 약간 외진데 여기 자리 나쁘지 않네 싶으면 그런데 꼭 중고차 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앞차도 중고차 단지로 가는 차겠죠? 좌회전하세요. 여기 그래도 간판이라도 하나 걸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경사가 가파른 거 아닌가? 와, 여기는 일반 도로치고는 경사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미량 때문에 올라가는 느낌이네.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전문용어로 경상도 말로 산만디에 있네. 신기하네요. 야, 이 산만디에 이게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나? 뭐야? 산업단지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네. 이제 조성하고 있구나. 하고 있으면 이제 곧 생기겠죠. 저기 공장들도 짓고 있고. 야, 너무 꼴짝인데. 좌회전하세요. 네, 도착했습니다. 완전 새 건물이네요. 더 가라라고 되어 있네. 와, 크다. 커. 부산 오토필드 좋네요. 중고차 단지는 이런 데 있는 게 좋지.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여기서 주차장 돈 받으려나?
고객 주차장 가라. 무슨 아파트 같네. 여기는 전기차 충전기 없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볼까요? 아 근데 여기 표시가 없는 거 보면 전기차가 없는 것 같다. 야, 뭐 어쨌거나 뭐 잘해놓긴 했네. 에이, 근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 전기차 충전기도 좀 만들어 놓고 하지. 꼭 제가 전기차 오너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넓긴 넓다. 아무튼 판매자분은 11시쯤에 오신다 하던데 너무 늦게 출근하시는 거 아닌가. 네, 일단 제 차는 여기 주차했고 여기는 굉장히 주차장이 고객 주차장이 넓습니다. 뭐 주차장 넓어서 나쁠 건 없죠. 일단은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몇 층까지야? 8층에 있다고 하니까 8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뭔가 인테리어 자체도 좀 고급스러움을 지향한 것 같죠? 나쁘지 않습니다. 오, 이런 거 보면 좀 고급스럽다. 뭔가 이런 것도 있네요. 오, 뭔가 고급 아파트, 호텔, 백화점 이런 데 온 것 같습니다. 오, 이 조명이 이거 장난 아닌데요. 진짜 좀 색다르긴 하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여기 뭐 저기 직원분 말 들어보니까 아직 입주를 다 안 하셨다고 하네요. 근데 아무튼 굉장히 시설이 좋네요. 넓고 여기가 이제 통로인가 보네. 여기 막 세차하는 소리가 들리네요. 세차를 하고 있네. 네, 특이하게도 여기는 저기 중고차 자동차 매장에서 잘 안 쓰는 옐로우 계열의 낮은 색온도의 조명을 쓰네요. 근데 또 웃긴 건 이쪽으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구경은 이걸로 됐고 차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일단 우측으로 교환이 많은데 앞펜다, 그 다음에 조수석 앞도, 조수석 뒷도까지 좀 유심히 봐야 될 차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진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닛, 먼저 보닛. 이 차는 이쪽으로 하나, 둘, 세 개가 교환이 있으니까요. 교환을 먼저 볼게요. 교환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볼트, 볼트가 풀린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둘, 그리고 셋. 보시면 풀린 흔적이 있고, 결정적으로 보면 이쪽에 쪽에서 보면 풀린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면 이렇게 풀렸구나 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은 뭐 푼 흔적이 없습니다. 보닛의 볼트는 푼 흔적이 없고요. 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풀린 흔적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 이쪽은 뭐 공구가 풀린 흔적은 없는데 공구가 한번 조성이 됐든 앞은 조성이 되던 흔적은 있죠. 공구가 들어갔던 흔적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여기도 한번 라이트는 풀었던 흔적은 있습니다. 반면 앞에 전판넬 부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 좋고, 여기도 전판넬은 이쪽은 조정이 된 부분이 있죠. 보시면은 볼트, 각 볼트가 조금 조정이 움직이는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조정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풀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라이트를 풀었다, 그러니까 이쪽은 뚫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리고 냉각수입니다. 냉각수는 리조보통에 부족하지 않고, 약간 뭐 위에 가루 같은 거 묻었는데 이거는 아마 약간의 불순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각수는 보면 대략 pH 8.0 정도 되어 보입니다. 냉각수는 pH 8.0 정도 됩니다. 네, 브레이크 액입니다. 브레이크 액 같은 경우도 의외로 지금 현재 수분이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면 브레이크 양도 정상적이고 브레이크 수분 양도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신품 대비 90%의 수준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은 하이, 그 다음에 로우가 있으면 하이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오일 소모는 다행히 없어 보이고, 엔진 오일은 뭐 한 5,000km 이내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엔진 오일이 감소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한 거겠죠. 네, 미션 오일입니다. 미션 오일도 컨디션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깨끗해 보이고, 금속 가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고, 물론 색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완전히 이상한 경우는 색상으로, 육안으로도 구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확인하라고 이렇게 게이지를 달아놓은 거죠. 물론 요즘에는 아주 장수명 오일이 많지요. 뭐 구별 안 돼. 일단 차는 엔진룸은 육안으로 볼 때 큰 특이점은 없는데, 일단 보닛은 탈착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왼쪽 조수석 펜단은 교환이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라이트, 그 다음에 전 판넬은 일부 부분 조정이 있다, 이쪽에 라이트도 조정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엔진룸은 정상적이다. 네, 전 판넬은 교환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보면은 이 V6라 잘 안 보이니까 거울을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골격 사고는 없다. 라우스라든지 그래 보이는데, 엔진 오일 괜찮다. 이건 절대 안 열리네요. 이거 공구 써가지고 망치로 톡톡톡 치면 열리는데, 지금 공구가 없고 트렁크에 사실 공구가 있는데 그러다니 흠집 날 것 같아서 일단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복잡해서 자리가 안 나요. 이거 올펜이고, 보면 올펜 깨끗합니다. 다음에 미션 하우징이 보이십니까?
샤워진도 누유가 없고 깨끗하고. 네, 정리하면 올캡만 지금 안 열리는데 그 나머지 뭐 엔진 오일의 레벨이라든지 색상, 으름, 그리고 냉각수 양, 오염도, 그 다음에 화학성 다 정상이고, 그리고 미션 오일도 정상이고, 가스켓 누유 없고, 블록 누유 없고, 밑에 오일팬도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골격사고 수리는 없고, 말씀드린 대로 라이트 조정, 그 다음에 이쪽에 라이트 조정, 그 다음에 저기 부분 전판넬 볼트 좀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닛은 교환의 흔적은 없습니다. 일단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진동과 소음 수준 모두 양호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다 괜찮은데 약간 베어링 소리가 풀리 쪽에서 아이들 베어링이든 베어링 소리가 살짝 납니다. 네, 연습박스 막 많이 올라오는 거 없고, 엔진룸은 비교적 주행거리가 7만 km일 만큼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도 일단 여기 구성품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밑에 부분이고, 트렁크 위를 보면 여기 약간 좀 오염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야 뭐 차를 쓰다 보면 지저분해질 수도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분은 아닙니다. 트렁크는 뭐 풀거나 고친 흔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도 수리를 했다거나 침수가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앉아봐도 그렇다. 트렁크는 뭐 특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배기가스입니다. 배기가스는 뭐 환원도 잘 되고 있고, 보시면은 깨끗합니다. 뭐 묻어 나오는 거 없고요. 냄새도 정상적입니다. 엔진 상태가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타이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보시다시피 한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벤투스 V2 컨셉입니다. 이 타이어는 사실 그냥 보급형 사계절 타이어라고 볼 수 있고, 연식은 이제 내려갈 때 커버나 이 굴곡이 많거든요. 그때 같이 잡소문을 좀 보시면 되니까. 상상 좀 어떠십니까? 뭐 장사 여기는 근데 좀 멀긴 해도 네, 환경이 너무 좋네요. 맞습니다. 보통 야외 매장들은 차 갖다 놓으면은 한 3일만 지나도 먼지 하나 한 장을 다시 계속 상품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차를 또 안 따봐도 되니까 그건 편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세가 비쌀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새가 좀 비싸요. 한 600 나간다고. 지금은 이제 초기라 가지고 면제를 해주거든요. 네네. 두세 달 면제 주고 뭐 세 달째는 뭐 200만 원 할인해 주다가 지금 결국에는 이제 600만 원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들어와 있구나. 네, 그리고 비싸니까, 그죠? 예. 근데 뭐 그냥 대신 3355 많이 하겠다. 어떤 335? 동업을 한다든지. 아, 그렇죠. 그죠? 뭐 사무실 N방, 경비 N방하고 사업한다든지. 중고차가 편하게 행하는 모르겠는데 이제 중고차는 워낙 이게 말이 많은 거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AS 부분에서 철학이 다른 부분 많으니까, 차가 만약에 나갔는데 고장이 났다.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 나왔다, 수리비.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났는데 우리 뭐 안 해줘도 된다 할 수도 있을 거고, 아 그래도 일본은 좀 도의적으로 해주자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는
요즘에는 차 매입해 올 때 이거 어떻게 매입해 오셨어요? 뭐 헤이즐러나 이런 거 아니면 대차 이런 거 하셨어요? 개인 그 지인의 지인 차를. 그쵸? 네, 근데 이런 경우 말고 헤이즐러 같은 경우 하니까 진짜 빡빡하게 차 잡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120만, 2, 30만원 잡아가지고 차를 갖고 왔어. 네. 물론 뭐 이런 차 말고 좀 빡빡한 차는 그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못 잡으니까. 네, 그러면 세금 내고 뭐 이거저거 정산해야 되잖아요. 네. 사무실하고. 네, 그럼 거기서 1000만원짜리 기준으로 50만원 나가잖아요, 기본.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1000만원짜리 차 가지고 50만원 마진을 많이 봤다. 물론 그보단 더 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그랜저다. 네. 잘 나가는 거 IG 뭐 LPG. 네, 뭐 잘 나가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저 매입 견적 제가 중고차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 저 가격이 어떻게 갖고 가서 팔지? 어차피 중고차가 모든 차가 완벽하지 않은데 그러면 저는 제 욕심은 네, 완벽하지 않으면 좀 고쳐서 팔고 네, 좀 사고 있는 차 안 잡고 이러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에 비해서. 게다가 뭐 하면은 요즘이야 성능 보정이 있으니까 뭐 AS 받아라 뭐 하면 되지만은 또 안 되는 항목이 또 많지 않습니까? 사실 장사라는 게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무조건 생갈 수도 없고. 전 그래서 중고차 장사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차 리프트 들어왔습니다. 뒷범버는 도장이 있고 여기 보면 도장이 있죠. 그래도 확실히 사고는 없네요. 여기 부서졌네? 왜 부서졌어? 차는 어우 좋다. 녹도 없고. 이쪽으로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작업할 흔적이 있네. 아, 크로스멤버도 깨끗하네요. 에어 크로스멤버. 너무 부싱들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상하지 않아. 이쪽으로 사고가 있는데 오른쪽 스텝 부분들 다 괜찮은 거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차는 고무류들이 건강한 편이네. 네, 스티어링 기어도 유압식인데 뭐 오일이 비치거나 하진 않죠. 괜찮은 것 같다. 아, 좋네요. 그렇죠. 누유누수 없고 야, 이미 작업하기도 안 좋네. 프론트 캐스트도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네, 차는 이상 없이 깨끗합니다. 올라갈 때는 제가 몰고 가겠습니다. 하체 깨끗하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지 뭐. 댁은 부산이시고요. 네. 아, 진짜 습하네 날이. 쭉 아, 올라가죠. 네네. 올라가서 기능 전장류 확인하고. 근데 이게 실내 매장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 게 손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특히 디젤차 같은 경우는 이 실내 매장이니까 소리가 울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게 차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아, 얼마 그러실 전에 수도 있겠네요. IG 휘발유를 팔았는데도 그
3.0 휘발유도 약간의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책본사라 소리 많이 나는데. 저는 그게 듣기 좋은 배기음이다 생각하거든요. 약간 웅한, 그러니까 뭐 스포츠카까지는 아닌데 네네. 약간 그 미세하게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소리가 실내 매장 울리지 않습니까? 네네. 휘발유 차인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러워요? 막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옥상 가가지고 들리지만 소리는 안 나네 이렇게 하거든요. 뭐 정상이니까 차가. 네네. 근데 매 실내 안에서는 안 들리는 소리가 조금 나다 보니까 참 좋네. 네 저는 제가 볼 때 엔카 유아트 중에서는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은 전차도 유아트가 차가 부드럽고 좋아요. 제가 이거 3.5를 탔었거든요. 네. 예전에. 차 좋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신형 SM7은 실패했는데 이 유아트는 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가격 뭐 얼마나 때면 차 조용하고 뭐 저거 뭐 이거 640 처음에 올렸었는데 연락은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다 좀 네네. 할부 승인이 안 나가지고 다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3번인가 캔슬이 났었거든요. 뭐겠다 590 올리고 이제 그냥 빨리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차는 괜찮네요. 예. 이 다른 차들 보면 이 경사가 이게 비틀어져가지고 하체 찌그덕 소리 나거든요. 소리만 하는 차는 많죠. 그러니까 이 차는 8층이었죠. 예 8층 계속 올라죠. 야, 8층이 일할 땐 좀 단점이 나서. 네, 차 보다가 판매자분 출근하셔가지고 일단은 타이어를 보겠습니다. 앞에 휠은 좀 뭐 긁혔는데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로터를 봐도 뭐 운전을 험하게 했거나 차를 혹사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패드는 잘 안 보이네. 많이는 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깊이가 좀 얇아 보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타이어가 고급 타이어는 아니고, 근데 그렇더라도 비교적 타이어의 경화는 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리프트를 보고 왔는데 리프트 상에서도 하체나 누유 뭐 이런 건 전혀 없었으니까, 타이어는 앞뒤 모두 한 5mm, 4mm에서 5mm, 그러니까 한 50% 정도씩 남았습니다. 현마모는 관찰되지 않고, 그렇죠? 뒤쪽 휠입니다. 이쪽은 약간 생활 기스들 정도는 있는데, 이건 앞 뒷타이어는 또 다르네. 앰프랑 에코. 타이어는 보니까 전차저분이 좋은 거는 안 쓰신 것 같아요. 현마모는 관찰되지 않고, 뒷타이어는 약간 경화는 조금은 진행되었습니다. 네, 16년 타이어구나. 네, 뭐 뒤에 거는 14년 타이어네. 야, 많이 안 타긴 안 탔네요. 근데 경화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진행된 건 아닌 거 보면 시야 주차장에서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타이어는 뭐 당장 교환하기엔 좀 돈이 아깝고 좀 더 타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만 킬로 정도는. 네, 앞범버는 당연히 교환이 있습니다. 탈착을 한번 한 적은 있고, 그런데 보면 대사용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범버를 외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외장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검정이기 때문에 원래 표시가 잘 안 나요. 검정이 제일 보기 어렵습니다. 네, 이렇고 보면 보닛 제칠이고요. 여기도 제칠. 유리 직거. 확실히 돌이 많이 안 튄 거. 하긴 뭐 주행거리가 7만 킬로대니까 돌이 많이 튀었던 흔적은 없고, 천정도 뭐 특이 사항은 없고, 이쪽은 사고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보시면은 제칠이고요. 제칠. 천정도 대치. 제치. 자, 그런데 여기 이 펜다는 판금이 있어요. 이쪽에 판금이 있습니다. 어디 긁었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수리된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보면 여기도 판금 처리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하도 과정에서 페인팅한 흔적이 있고, 네, 뒤쪽 범버도 도장을 했습니다. 도장을 하면서 교환을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교환을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이쪽을 판금 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제치입니다. 뒤쪽은 판금, 이쪽으로 보험 판금 도장을 거 같고, 여기는 교환입니다. 네. 교환은 뭐 보면 확실히 여기 노트를 손댄 자국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명확하게 교환이죠. 여기도 그렇고. 반대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실내는 그냥 7만 킬로 탄 차에 보편적인 수준이에요. 그냥 크게 이상하거나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도 깨끗하고, 시트 상태도 괜찮고, 천정, 오염 상태, 뭐 이런 부분들 다 괜찮습니다. 그런 데도 그렇고, 뭐 누수가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우, 덥다. 여기는 창문을 좀 열고 타고 다녔던 흔적이 남죠. 여기 때들이 좀 있고, 불 잘 들어오고. 실내는 뭐 이 가격대를 생각하면 이 정도면 양품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진 것 같고, 유리 다 성품이고, 네, 이런 데는 좀 칠한 흔적이 있네요. 항상 대칭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 보면 칠한 흔적이 있잖아요. 까칠까칠. 반대를 보면 그러지 않죠. 말끔하죠. 이런 것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수리된데, 그쵸? 확실히 칠한 걸 알 수 있죠. 다시 수리가 없는 부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수석, 여기는 뭐 수리가 되어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그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감은 7만 킬로밖에 안 탔고 괜찮은 것 같아요. 발휘는 안 되는구나. 그다음에 이런 데서 이상한 거 없고, 매뉴얼도 있고요. 네, 운전석입니다. 운전석도 깨끗한 편이에요. 근데 비닐도 안 뜯었네. 운전석 시트, 습기 흔적 없고요. 다 이런 버튼들 잘 먹고. 일단 와류 한번 체크해 볼게요. 플레이트 정도 잘 들어옵니다. 이상 없고, 잘 올라가고 내려가고, 열선, 잘 먹고요. 열선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자동이네. 그리고 유리가 좀 두꺼워요. 유리가. 네, 스티어링 유격 없고요. 와이퍼 워시액 잘 나옵니다. 블랙박스 되고. 아, 얘가 안 들어오네. 요거 하나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 평일미사, 십자가의 길 등 물을 모두 모아 두 분 신부님께 공헌합니다. 이어서 최규천 서도연 평일회장님께서 신자분들을 대표해 신자분들의 마음을 담은 축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잘 되는 것 같고. 님께서는 부족한 사제를 위해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되고.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어떤 것이 최선일까라는 고민을 근데 위에는 불이 들어오네? 근데 뒤에는 안 들어오지? 원가 절감인가? 열쇠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고. 네, 괜찮네. 아, 터치가 좀 밀린다. 터치가 이상하네요. 모서리의 터치가 좀 밀립니다. 실내는 굉장히 조용하네요. 실내로 진동도 많이 안 타고 들어오는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아니야. 그렇죠. 진동이 거의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와, 이게 역시 MPI V6 엔진의 파워군요.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불이 들어오는 건데? 그죠? 여기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예, 뒷좌석 열선은 안 들어오네요. 뒷좌석 열선 고장. 네, 에어컨 잘 나옵니다. 네, 이상 코드 없습니다. 그리고 네, 전압이 낮죠. 전압이 낮고 다행히 배터리 전압 낮은 거 말고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그 다음 이거 안 되고. 그 다음 히터, 히터도 네, 아주 정상적입니다. 네, 배기가스 환원도 잘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환원. 일단 차는 괜찮네요. 뭐 사고 있는 부분은 알고 왔고, 크게 뭐 골격 사고 없고, 하체 깨끗하고 부식 없고, 기능적인 문제 없고, 전자적인 문제 없고, 구매해야 되겠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